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1.4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큰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는 하락 전환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상승이 나왔지만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으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0.9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대량 매수와 선물 역시 외국인 투자자가 1조 원가량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43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오늘은 여러분 아시아 증시에서 한국 증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콩 항생지수와 대만 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지만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플러스 1.42%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모순이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면서 지수 자체만 저렇게 급등이 나왔죠.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승 종목이 372종목밖에 되질 않지만 하락 종목은 490 종목이에요. 거기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주와 게임주들이 모두 급락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0.9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오늘 아시아권 증시에서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헝다그룹 같은 부실 기업들이 항생 중국 기업지수에서 제외가 된다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홍콩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기죠? 홍콩 항생지수는 내린 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필적할 수 있는 파운드리 전문업체 TSMC가 있는데 TSMC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달리 오늘 마이너스 0.4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오늘 TSMC 주가가 내린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TSMC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곧 지을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파운드리 전문업체 대만의 TSMC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1187원입니다. 이건 지난주 토요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코다리19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한번 재봉쇄에 들어간다는 뉴스 때문에 다시 한번 환율 시장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유가 역시 80불대가 깨지고 다시 한번 75불대까지 접어들었는데 지금은 약간 반등이 나와서 국제 유가가 76불이 되었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저렇게 하락하자 이제 S-오일은 다시 한번 8월 20일 저점을 깨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2.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수를 해도 매수 창구가 단타의 제왕 JP모건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자, 반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는데도 SK이노베이션은 오늘 플러스 1.3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오늘 저렇게 SK이노베이션이 상승한 이유는 다름 아닌 LG화학과 똑같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 역시 이렇게 같이 올랐죠. 자,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진짜 쥐똥만큼 살짝 올랐는데 아니 알루미늄 관련주는 갑자기 미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알루미늄 관련주 사마알루미늄이 오늘 또 10.16%나 상승이 나왔어요.
아니 2등주인 조일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무려 8%대 급락이 나왔고 장중에 플러스 4.21%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결국 플러스 0.22%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알루미늄 관련주 중에서 사마알루미늄이 저렇게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아직까지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알루미늄 생산기업 알코아가 다시 한번 알루미늄 생산 재개 소식 때문에 상승했다는 썰도 있고 2차 전지들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사마알루미늄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레포트들도 나왔는데, 자, 사마알루미늄의 주가를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6%대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장막판 10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올려버렸거든요. 그런데 뭐 매수 주체가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했다던가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왜 오른지 알 수가 없네요. 아니, 그리고 구리는 지난주에 분명히 상승이 나왔는데 구리 관련주는 오늘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막창보다는 대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2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장 초반에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1.29%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빠졌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1.5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대창처럼 마이너스 0.4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루미늄을 제외한 유가든 구리든 천연가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오르든 말든 일단 주가는 안 움직여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정말 지옥을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자,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한국 드라마 지옥이 넷플릭스 시청순위 1위에 올랐다는 뉴스가 어제부터서 나왔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옥의 흥행세가 계속될 경우에는 J콘텐츠리가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사에다가 대놓고 종목을 언급할 경우에는 보통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거나 아니면은 세력들이 30만원 40만원을 주고 저렇게 기사를 써달라고 졸라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팔아먹으려고 저런 기사가 나온 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J콘텐츠리의 주가를 보시면은 오늘 마이너스 7.0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J콘텐츠리를 매수했죠. 자, J콘텐츠리의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오징어 게임과 그리고 마이네임 여러가지 넷플릭스 영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정말 쉬지 않고 올랐어요.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다가 지옥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났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정점을 찍고 엄청나게 빠졌네요.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시가가 15%였고 장중에 22%까지 올렸다가 이렇게 빼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수학을 잘 하시니까 계산이 빠르시겠죠. 플러스 22%에서 마이너스 7%까지 빠졌다라면은 대략적으로 하한가를 맞은 거와 거의 동일한 가격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학습 능력을 거꾸로 이용합니다.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상한가를 2번 이상 갔던 이런 전례도 있었고, 지난번에는 마이네임 관련주 이렇게 상한가는 안 갔지만 급등이 나왔던 종목도 있고,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당연히 지옥 관련주도 상한가를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마이네임은 넷플릭스에서 시청순위 1위를 찍은 적이 없습니다. 1위를 찍지도 않았는데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어. 근데 지옥은 어머 주말에 넷플릭스 시청순위 1위래. 거기다가 대놓고 J콘텐츠를 사라고 관련주까지 제목에다 적어주네. 그래서 오늘 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J콘텐츠리의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보시면은 매수로 전환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저렇게 여러분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면은 장 마감 후에는 무조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한쪽 주체가 무조건 매도로 잡히고, 반대로 11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8,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11월 18일 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끝이 매도였죠.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매수 주체가 금융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중에서 한 곳만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했고 그냥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다 팔았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너무 맹신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떠 있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도 안 좋고 장막판에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아침부터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주가가 계속 오르잖아.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어떻게 돼요? 자, 자세히 보세요. 프로그램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어. 자, 그럼 어떻게 된다? 프로그램이 매수에서 매도로 돌변되면은 요렇게 팡 하고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장막판에도 프로그램이 매도에서 매수로 돌변되면서 요렇게 슈팅이 빵 나왔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렇게 제주 반도체가 프로그램이 매도에서 매수로 돌변하는 순간 이렇게 제가 따라 붙으면서 수익도 빵 실현하고 게임 오버.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장중에 제이 콘텐츠리 말고 지옥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오더군요. 자, 카카오 게임즈부터 시작해서 컴투스 게임빌, 대부시스터즈. 이게 왜 지옥 관련주인가요? 예,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지옥 관련주지 게시물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늘 주가가 지옥으로 간 주식들을 모아놓은 지옥 관련주래요. 지금 메타버스라던가 NFT 관련주가 빠지는 이유가 게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NFT는 지금 우리나라 게임에 적용돼도 사행성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러한 발언 때문에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저희 시청자분들이라던가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런 주식을 절대로 매수하지 않았겠죠. 자, 11월 18일 메타버스 관련주가 급락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영상에다가 메타버스 NFT 관련주는 내일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외쳤는데, 와, 여러분 진짜 주식 무섭죠. 자, 대부 시스터즈 보시면은 이렇게 5일 동안 올랐던 게 단 이틀 만에 하락폭이 너무 크게 나오면서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11만원대에 있던 주식이 다시 9만원대로 돌아왔어요. 카카오 게임즈를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지난 3일 전 영상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나요?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 MSCI 지수 편입도 있으니까 10만원을 넘게 주가를 형성시킬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두셔라. 10만원에서 20%가 급락이 나오면은 순식간에 8만원이 되고, 또 만약에 8만원짜리 주식이 다시 10만원이 되려면은 25%가 올라야 돼.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지난번에 10만원을 돌파시키자마자 다시 8만원대, 아니 6만원대까지 다시 희귀를 시켰다. 저런 것처럼 10만원대에 있는 주식을 순식간에 20% 혹은 30% 가까이 빼버릴 경우에는 순식간에 하락폭이 너무 커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자리를 계속 유지해주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렇게 자꾸 5일선을 터치하면은 반등이 나오고 5일선을 터치하면은 반등이 나와. 그리고 수급도 자세히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연일 매수를 하고 기관 투자자도 얼마 전까지 연일 매수 중이었죠. 그래서 아침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5일선이 깨졌을 때 매수하신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더군요. 특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아침부터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오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5일선이 깨지자마자 계속 매수를 하더군요. 어머, 천재님, 개인이 많이 매수한 걸 어떻게 아시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매수 매도 창고를 보시면은 아침부터서 그냥 키움 창고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카카오 게임즈를 뭉탱이로 매수하는 게 그냥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카카오 게임즈 어떤 현상이 있었죠? 자, 이게 바로 지난주 영상에 나왔던 화면이죠. 여기 매수 창구를 보시면은 JP 모건이 이렇게 대량 매수하고 있는 게 나왔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JP모건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죠. 결국 JP모건이 대량 매수를 했어도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JP모건 창구로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은 대형주 혹은 코스닥 150 종목,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옵니다. 특히 이런 종목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그 전날 혹은 그 전에 대량의 공매도가 발생돼 있기 때문에 JP모건의 평단을 분석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얘네가 10만원대에 매수했으니까 10만원이 깨지면 다시 매수할 것이다. 옛날에 수급 매매할 때나 통했지, 지금은 오히려 풋옵션이라던가 공매도로 더 큰 수익을 얻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급이 다 빠진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JP 모건이 저렇게 대량으로 매수하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어떡하죠? 자, 지난주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버텼으면은 마이너스 15% 이상의 손실 중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큰일이 났어요. 오늘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수한 주체가 다름 아닌 JP모건입니다. 오늘 아침부터서 오후장까지 계속 JP모건은 대량으로 매수한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도 JP모건과 모건서울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어. 그뿐만이 아니에요. 현대차 역시 JP모건이 오늘 매수 창구 상위 종목 2위죠. 그리고 지난주에 5% 이상 상승이 나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JP모건이 대량으로 매수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JP모건이 매도를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 대부분은 이렇게 JP모건 창구를 통해서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반도체 섹터가 기본 3%에서 4% 이상 모두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무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8%대 상승이 나온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자, 제 지난 영상에선 여러분 반도체의 반자도 꺼내지 않았고,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도 X반도도 일부러 매질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했는데 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자, 바로 지난주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으로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식을 무더기로 매수를 했습니다. 계속 저가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도 상당히 좋았고, 제가 종가 베팅한 종목이 오늘 무려 9%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반도체 관련 주식을 아침에 따라서 매수하다가 꼭대기에서 물릴까봐 여러분들께 반도체 관련 주식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질 않았습니다. 와, 이건 여러분 정말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11월 18일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관련주가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절대로 사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종가 베팅을 메타버스 관련주를 매수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행히도 제가 가진 메타버스 관련주가 슈팅이 나오면서 수익권으로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보고 뭐 반도체 관련 주식이 내릴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아니면 반도체 관련 주식을 아침부터 사야 됩니다, 이러한 언급조차 안 했었죠. 왜냐하면은 오를 것 같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어도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닥의 K시텍 같은 이런 종목은 종가가 고가까지 올라갔지만, 제가 종가 베팅을 했던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레침을 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일단은 주식을 매수할 때 무조건 밑에다 깔아두고 매수를 하세요. 이 차트를 보시면 SFA 반도체라는 종목이 정말 양아치 같은 종목인 걸 알 수가 있죠. 아침에는 항상 1% 이상 이렇게 갭을 띄워놓고 종가는 마이너스로 마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4.72%나 상승이 났지만 종가는 1%대 상승.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요런 데다가 깔아두고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절대 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밑에다가 깔아두고 어느 정도 평단가를 유지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주식을 매도할 때, 자, 주식을 매도할 때도 보세요. 자, SFA 반도체의 시가가 얼마입니까? 7,500원입니다. 시가를 아침에 깬다? 그럼 일단 반 던져줘. 그리고 600원을 이렇게 돌파했어. 여기선 진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600원을 정확히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팔았던 거를 다시 이쪽에서 불타기를 해가지고 더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600원을 딱 지지를 해주는 척하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팍 났단 말이야. 그래서 저런 걸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대응을 팍 해줬죠. 물론 저를 털어버리자마자 프로그램이 여러분 다시 매도해서 매수로 돌변했어. 와, 잘 터네. 털기춤 진짜 귀재네. 자, 그 뒤로 프로그램 매수가 50만 주 이상 넘어가는 걸 보고 제가 매도를 한 번 더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얼마에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까? 7,760원에 재매수를 했어.
자, 여기서 여러분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다? 욕심을 줄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아까 처음에 들어갔던 비중을 그대로 들어가면 안 돼. 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빠져버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벌었던 돈 다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매수했던 비중의 50% 이하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1,500만 원을 매도했습니다. 1,500만 원을 매도했고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이 부근에서 200만 원밖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매수한 다음에 약간 더 내려갈 경우에는 추매를 해가지고 최대 700만 원까지 이렇게 비중을 유지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매수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주가가 상승이 나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건 뭐다? 저렇게 여러분 수익 구간을 3% 4%를 줬는데 수익을 안 챙기니까 결국 손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이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내가 파니까 날아가네. 자, SFA 반도체를 매도하기 전에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제주 반도체를 매수하자마자 슈팅이 나와서 바로 이렇게 팔았어. 근데 내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았다? 근데 얘가 내려가는 척하고 또다시 올라가는 거야. 물론 슈팅이 나온 다음에도 요런 데서 잠깐 먹고 잠깐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냥 매수했을 때 이 끝까지 한번 7,000원까지 홀딩을 해봤으면은 이게 좀 좋았을 텐데 여기서 막 와리가리 치다가 너무 좀 수익률이 적었다. 그래서 SFA 반도체를 8,000원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홀딩을 해봤어요. 어차피 비중이 200만 원밖에 되질 않으니까 그냥 대응 안 하고 가만히 놔둬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놔뒀더니 그냥 주가가 고점에서 마이너스 5% 이상 쭉 빠져버리잖아요. SFA 반도체가 이런 종목이야. 고점까지 살짝 꼬셔놓고 다 빼버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팅이 나올 때 본인이 고점에서 들어갔으면은 그냥 바로 던져주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한 예로 자 17일날 볼까요? 한컴 MDS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을 그냥 100만원 200만원 매수해. 그리고 막 던져. 샀다 팔았다 막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챙겼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 제가 통장 잔고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막 던졌다 그냥 빨간불 들으면 막 던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100만원 200만원 그냥 푼돈 갖다가 몇 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집어 던졌어. 3일 동안 수익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와 대단하죠. 큰 금액으로 매도도 안 했는데 3일 동안 수익금이 100만원이 넘어갔다. 그렇다고 지난주에 한국 증시가 좋았나? 개판이었죠. 이게 여러분들이 금액이 적은 돈으로 들어가면은 수익을 익절을 안 하고 조금만 더 지켜보거나 아니면은 어디까지 가나 이렇게 가만히 놔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오늘 그랬지만 그런데 여러분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회전율로 승부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동시호가 때 호가 공백이 있어가지고 그냥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사잖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1%씩 올라가 있어. 적은 돈을 하면은. 이렇게 틈이 보이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지금 증시엔 너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들이 더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도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엔 여러분 공매도의 비중을 80% 이상 확 비중을 실어서 베팅을 하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중을 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라던가 저렇게 반도체주가 움직이는 걸 보고 공매도를 한 개를 상환을 하고 지금 현금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공매도의 비중을 낮춘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공매도 친 종목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현재는 저점을 아직까지 깨고 있질 않아요. 근데 이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JP모건이 매수를 하는 걸 보고 분명히 여기서 공매도를 쳤으면 크게 먹을 수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금액을 다 써버렸고 여기서 공매도를 치고 싶어도 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주 금요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JP모건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급락이 나올 것 같은 그 타이밍에 공매도를 한번 찔러 넣어보려고 일단은 공매도를 몇 개 상환한 게 있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부터 고점에서 급락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쌓여 있는데 급락이 나올 것 같은 종목이 이제 좀 보이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서 공매도가 되면 공매도를 치고 아니면은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제 상방으로 올라간다? 그럴 경우에는 공매도가 아니라 주식 비중을 더 늘리려고 일단은 공매도를 어느 정도 상환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매동을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 근데 콜옵션과 풋옵션을 보시면은 콜도 사고 풋도 샀어. 물론 콜옵션을 더 많이 샀지만 이렇게 매동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일주일 연속으로 막 매수했던 적도 있고, 지금 보시면은 어머, 이틀 동안 1조를 샀네. 거기다가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하면서 코스피가 3천 위로 올라왔다? 정군 진격 앞으로 하면서 내일부터도 다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코스피가 3천을 찍었고 11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여러분 1% 이상 상승이 나와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팍 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 꼭대기에서 공매도 친 다음에 주가가 쫙 빠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갑자기 엄청나게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또 똑같은 전략을 쓸까 아니면 내가 주식 비중을 늘릴까 너무 고민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공매도 양을 보시면은 공매도가 결코 적지 않은 수량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얘네들이 공매도를 고점에서 많이 안 친 다음에 그냥 올렸으면은 제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외국인과 기관이면은 지금 주식을 사놓고 그 위에서 공매도를 치고 백악관에 이재용 씨가 방문을 했으니까 우리 재용이 형이 한국에 귀국해서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그 순간 8월 달에 우리 재용이 형 사면 된다고 이렇게 잠깐 올렸다가 확 뺐을 때처럼 빼버리면 얘네들은 주식을 팔아서도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공매도를 쳐서도 또 수익을 거둘 수 있고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참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오늘 매수 기간 주체가 JP모건만 아니었어도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지난주 카카오가 그랬듯이 삼성전자도 또 그러지 않을 보장이 없거든요. 물론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칠 듯한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엔비디아처럼. 자, 엔비디아처럼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막 20% 30% 계속 급등 나온다? 그러면은 전 세계 반도체주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에서 급등이 안 나와서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반도체주들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52주 신고가를 가려면은 아직 좀 더 상승이 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조정을 너무 많이 줬어. 테스 같은 경우에도 4월 22일이 52주 신고가인데 지금 6개월 넘게 계속 조정만 주다가 약간 여기서 양봉 하나 나온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있으면은 반도체 관련 주식도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주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주 막 매수 주체를 보시면 단타해지한 금융투자, 거기다가 투신 사모하는 사모펀드, 이런 애들이 계속 장난질하니까 정말 미치겠더군요.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6,600원을 강력하게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6,600원만 터치를 하면은 프로그램이 매도였다가도 6,600원에선 갑자기 막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종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제주 반도체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막 19% 20% 올랐을 때는 그 다음날 한번 전고점을 뚫은 다음에 종가가 마이너스로 됐던 전래 동화 같은 전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막 7,140원, 7,200원 이렇게까지 막 높이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얘 이미 상한가 갔다가 4일 쉬고 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조금만 더 상승 나오면 단일가 걸려요, 단일가. 아니 여러분, 금요일도 이거 보시면 진짜 무섭지 않아요?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2.03%까지 올려놓고 종가가 그냥 0.85%로 마감이 되었고, 그 다음날 오늘은 마이너스 4.87%나 하락이 나왔어요. 이거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막 거의 하한가 근처로 맞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지수가 좋아도 하락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뽑기에 실패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도 높으며, 자기가 가진 주식 버티다 못 버티고 그냥 메타버스나 게임주로 갈아타신 분들도 지금 막 피눈물 흘리면서 미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급락이 세게 나온 종목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종목 막 프로그램을 매수한다? 이 프로그램 매수해도 아무런 슈팅이 안 나오고,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했다고 해서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슈팅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종목이 반등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낀 게 바로 서울옥션입니다.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 관련주면서 NFT 관련주인데 아침부터서 마이너스 12%대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서울옥션을 이렇게 투매 잡기를 좀 해봤는데 잘 안 되더군요. 물론 여러분 제가 기적적으로 수익으로 빠져나왔는데 보시면은 32,000원대 계속 누가 델리만주처럼 만주를 걸고 이걸 뚫으려고 누군가가 막 매수를 해. 그리고 32,000원이 뚫리려고 하면 어떤 놈이 막 이렇게 2만주 3만주를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2,000원이 뚫리자마자 이거 어차피 또 위에 호가로 가로막겠구나 하고 그냥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계속 위에서 벅사놓고 밑으로 내려가게 막아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매 잡기, 낙주 이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악재가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안 나와요.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렇게 밑으로 촥 꽂더니 올라가는 척하고 다시 또 내려가고. 그리고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급도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악재가 있거나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꼭 주의하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JP모건이 코스피를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현대차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등이 단타의 저항 JP모건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이 귀국을 안 해서 반도체 관련 뉴스가 없죠. 만약에 반도체 관련주가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지만 지난주에 JP모건에 카카오 대량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하락했던 것처럼 JP모건의 매수는 확실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을 기도합시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FA 반도체처럼 반도체주가 잠깐 급등이 나와도 잠깐 상승을 시킨 다음에 빼버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도 꼭 옥석 가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JJH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